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7%포인트 차로 추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전 20%포인트 이상 크게 차이가 났던 김문수, 이재명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후보 등록 후 11%와 10%, 9%, 8%대로 차츰 좁혀진 뒤 이제 7%대로 축소된 것입니다. 대선 판세가 갈수록 치열한 접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 50%를 넘었던 이재명의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이번 조사에서는 45%대 선으로 내려앉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후보 등록 전보다 큰 폭의 상승세이긴 하지만 40%를 눈앞에 두고 아직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38%대나 39%대 선에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됐던 지난 2021년 국힘 당대표 선거 때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당대표 후보 중 이준석의 지지율을 올리고 나경원의 지지율을 내리는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값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낙선 3회라는 듣보잡 수준이었던 이재명의 당대표 당선을 둘러싸고는 당시부터 많은 의혹과 논란이 제기됐는데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구체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먼저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 13일과 14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7명의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5.8%,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8.8%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7.0%포인트였고 이재명이 45%대로 내려앉은 것은 최근 여론조사 중 처음입니다.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9.2%, 황교안 무소속 후보가 1.1%로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0.8%,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0.5%였고 없다는 2.5%, 잘 모르겠다는 1.3%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인천 경기에서 49.0%, 대전 세종 충남북에서 48.7%, 광주 전남북에서 64.4% 등으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은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서울에서 41.1%, 대구 경북에서 52.8%로 상대적으로 우세한 모습이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초접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3.6%, 김문수 후보가 42.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강원, 제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3.5%, 김문수 후보가 39.7%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재명 44.0%, 김문수 35.2%로 격차가 다소 벌어졌으나 여성은 이재명 47.5%, 김문수 42.3%로 간극이 좁혀졌습니다. 아마 이재명의 소위 형보수지 발언이라든지 그런 막말들이 최근 집중적으로 확산되면서 최소한의 양식을 가진 여성 후보자들은 이재명에게는 표를 찍는 것은 정말로 도저히 양심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이재명 61.0%, 김문수 31.8%, 50대 이재명 54.5%, 김문수 33.4%로 40대와 50대에서 이재명이 아직 압도적으로 김문수를 앞서고 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크게 앞섰습니다. 60대에서는 이재명 42.0%, 김문수 47.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이재명 31.3%, 김문수 59.1%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세상을 살아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유권자일수록 이재명을 기피하고 김문수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40대와 50대에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린 그런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대 이하에서는 이재명 36.9%, 김문수 26.5%, 이준석 29.2%로 20대 이하에서는 이준석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또 30대에서는 이재명 45.1%, 김문수 35.5%, 이준석 12.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는 95.4%에 달해 높은 투표율이 예고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주관한 서요한 여론조사 공정대표는 이번 조사의 특징적 의미는 지금까지의 각종 조사 중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7.0%포인트로 가장 근접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라면서 이준석 후보도 지지율 9.2%로 약진하면서 두 자릿수 지지를 넘보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48.0%에 달하는 데다 특히 황교안 무소속 후보의 1.1%는 김문수 후보 지지율보다도 더 확고하게 자유우파 성향이 뚜렷한 그런 국민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황교안 후보의 경우 막판에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면 황교안 후보의 1.1%는 거의 고스란히 김문수 후보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과 14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습니다. 참고로 최근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는 중에 상당히 각 여론조사별로 격차가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전화조사의 경우 김문수, 이재명, 김문수 간 격차가 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번 여론조사 공정조사나 혹은 한길리서치 조사처럼 ARS 조사의 경우 두 후보 간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진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우파 성향,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전화로 직접 물어볼 경우 대답을 하기가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고 ARS 조사를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는 보다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밝힌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화조사에서 김문수, 이재명 격차가 더 심하고 ARS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좁혀지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에 이준석에게 유리하고 나경원에게 불리하도록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의 폭로입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준석 여론조사 조작 첫 확인, 1위 나경원 내리고 2위 이준석 올려서 원래 나경원이 상당한 폭으로 앞서고 있던 것을 오차 범위의 박빙으로 조작한 그런 사실이 있었다. 이런 충격적인 폭로기사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이준석 당시 당대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값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가짜 응답자 샘플을 만들어내는 수법으로 1위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을 내리고 2위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높인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명태균 씨는 뉴스타파 통화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만류를 거역한 나경원을 떨어뜨리기 위해 자신이 나섰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종인 위원장은 김웅 의원을 당대표로 밀었는데 김웅 본인이 고사한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자신을 도와달라는 전화를 명시하게 걸어와서 도움을 주게 됐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란 것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황교안 당대표가 퇴진하고 김종인이 당 비대위원장으로 자리를 차지했는데 바로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될 때 총괄적으로 당을 지휘했던 사람이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어서 이준석 후보는 지금까지 명시로부터 부정한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명시가 이 후보의 지지를 높이는 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거짓 주장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뉴스타파는 앞서 이 후보가 명시에게 최소 2번 여론조사를 의뢰한 정황과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람의 정체를 공개했다. 이어 오늘은 대납자인 백이동 씨 고령군수 출마자가 이준석 후보와 수차례 만나서 찍은 사진을 공개한다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검찰은 이미 확보한 상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어서 명태균이 검찰에서 이준석이 당대표 선거 도와달라고 먼저 요청했다는 진술했다고 그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당시 36세였던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당대표가 되었다. 국회의원 경험이 전무한 영선의 청년 정치인이 나경원, 주호영 등 중진 의원들을 모두 제치고 제1야당 대표에 오른 건 그 자체로 이변이었다. 그러나 당선 과정이 투명했던 것 같지 않다. 명태균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2021년 5월 이준석 의원으로부터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자신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을 도왔다는 얘기를 들은 이준석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말했다. 오세훈 당선으로 검증된 자신의 실력을 이 후보가 이미 안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왔다는 취지였다. 이날 명시 진술에 따르면 이준석과 명태균의 첫 대구 회동일은 2021년 5월 12일에서 13일이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9일에 명태균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등 일부를 소개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뉴스타파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 되고 나서 제 이야기를 들은 이준석이 저에게 2021년 5월 9일경 전화로 먼저 연락하여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 4일쯤 뒤 대구 수성못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준석을 처음 만났고 이준석으로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당대표 선거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후보는 2021년 5월 12일 무렵 대구를 찾은 적 자체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TV조선이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했을 때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년 5월 9일에서 15일 기간 본인의 동선이 담긴 GPS 기록을 공유하면서 해당 기간 중 5월 24일에 대구를 처음 갔다고 반박했다. 뉴스타파 기사는 이어서 명태균, 이준석 연락 직후 비공표 여론조사 실시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첫 만남 날짜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명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만남 날짜와 별개로 명씨는 실제로 이준석 당대표 후보의 전화를 받은 직후부터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뉴스타파는 명태균 이준석 통화 사흘 뒤인 2021년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이준석 관련 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각 여론조사 설문 문항과 응답자의 전화번호, 연령, 지역, 지지 후보자 등이 담긴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가 담겼다. 첫 통화 나흘 뒤인 2021년 5월 13일 미래한국연구소는 대통령 선거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날부터 명씨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질문을 끼워 넣기 시작했다. 이준석의 요청을 받은 뒤 도움을 주기 위한 행위를 명씨가 실제로 한 것이다. 이날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3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비공표 여론조사였다. 조사 방식은 무작위 휴대전화 걸기 방식이었으며 신뢰도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였다. 조사 결과는 1위 나경원 후보 19.5%,
2위 이준석 후보 19.1%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불과 0.4%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 초접전으로 나왔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다음날 곧바로 비공표 조사 때와 똑같은 질문으로 언론 공포용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바로 이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처음으로 꺾고 1위에 오른다. 머니투데이에 공표된 이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였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이준석 후보가 20.4%, 나경원 후보가 15.5%를 기록했다. 5월 9일 이준석의 도움 요청, 5월 13일 미래한국연구소 비공표 여론조사, 5월 14일 미래한국연구소 공표용 여론조사를 거쳐 이준석 1위 돌풍이 시작된 것이다. 명씨가 결과 보고서를 언론 공개 하루 전에 이준석에게 보내준 사실도 명태균 PC에서 확인된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어떤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명씨가 알아서 조사를 한 뒤 결과 보고서를 먼저 보내준 것이라는 식의 이 후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어서 이준석 당대표 비공표 여론조사 조작, 1위 나경원 내리고 2위 이준석 올리고, 이런 소제목 아래 기사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첫 이준석 1위 여론조사 하루 전에 실시된 이준석 나경원 초박빙 비공표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를 살펴봤다. 분석 결과 1000여 개의 응답 완료 샘플이 뒤늦게 임의로 만든 가짜 샘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5월 13일 총결과 로우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 자료에는 응답자의 전화번호와 연령, 지역, 지지 후보자 등 응답 결과 일체가 담겨있다. 응답자가 설문 문항에 모두 답하면 엔더, 즉 알파벳 대문자 E가 자동으로 표기되는데 원본 데이터에 E가 표시된 응답자 수는 총 1277명이었다. 그런데 결과 보고서에 적힌 응답자 수는 2318개였다. 1041명의 유령 샘플을 조작해서 추가한 것이다. 이준석 후보를 찍은 경기 인천 지역의 20대 남성은 응답 완료 리스트에 없었다. 이 후보를 찍은 서울 지역의 30대 남성도 리스트에 없었다. 이런 가짜 유령 샘플을 만들어 이준석 지지율을 높인 것이다. 조작 전 1277명 샘플 결과값은 나경원 22.3%, 이준석 18.8%였다. 그런데 유령 샘플 1041명을 추가해서 다시 계산하면 나경원 19.5%, 이준석 19.1%가 된다. 오차 범위 안 초박빙으로 누가 1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조사한 그대로 하면 나경원 22.3, 이준석 18.8 해서 거의 4%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 나경원이 오차 범위 밖 1인데 이걸 지금 샘플을 조작을 해서 나경원이 19.5, 이준석 19.1, 그러니까 차이를 0.4%포인트 차이로 좁히면서 누가 실질적으로 1위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오차 범위 안의 수로 지금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조작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준석 돌풍이 일어났고, 여기에 무슨 조선일보의 무슨 양상훈이니 혹은 김창균이니 동아일보의 김순덕이니 이런 사람들이 막 이준석을 띄워주는, 이준석이 마치 대한민국 보수의 희망인 양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칼럼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이준석이 뭔가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오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녹음 파일이 여럿 존재하지만 명씨는 조작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명씨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내가 왜 여론조사 조작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겠느냐, 강혜경이 조작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의 주장과는 별개로 뉴스타파가 입수한 명태균 PC와 검찰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하면 이준석 후보는 명씨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우선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고 명씨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값을 조작해줬다. 이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건 고령군수 출마 예정자 백이동 씨였는데 이준석 백이동은 수차례 만남을 가졌고 이 과정에서 이 후보가 배 씨를 고령군수님이라고 불렀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듬해인 2022년 경기도지사 여론조사, 2023년 개혁신당 관련 여론조사도 명씨가 해줬다.
대선 직후 이준석 후보가 성상납 의혹으로 공궁에 처했을 때도 명 씨를 통해 대통령 부부에게 구명을 요청했다. 결론적으로 이준석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명 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뉴스타파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기사 후반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명 씨에게 이준석 후보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물어봤다. 명 씨는 이준석 후보를 도운 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의 불출마 권고를 무시한 나경원 후보를 떨어뜨린 것이라면서 자신의 지난해 검찰 진술을 일부 뒤집었다. 다만 나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자신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만큼은 인정했다. 명 씨는 또 이준석이 알아서 잘한 것이라면서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은 것처럼 말하면서도 여론조사를 계속 제공한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다. 자신을 고소한 홍준표 전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입장과는 다르게 이 후보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와 대납자 백이동 씨는 뉴스타파의 반론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명태균 이준석 유착 의혹을 뒷받침하는 많은 증거들을 확보했지만 이준석 후보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이번 폭로 기사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뉴스타파 자체는 좌익 매체입니다만 그와 별도로 어쨌든 이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탐사를 통해서 이준석 관련 의혹, 실제로 이준석이 당대표 당선될 때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야료가 있다, 그렇게 의혹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수 없었는데 뭐 갑자기 무슨 이준석 바람이니 뭐니 하면서 하다가 당대표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에서 여론조사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그런 여론조사 조작 논란,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